제가 한 가지 좀 설명드릴 부분이 좀 있어요. 그 서울 토론회를 제가 이렇게 되짚어 보다 보니까 세 명의 함께 하신 분들의 의견이 하나로 이어진 게 있어요. 첫째 보면 윤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 방금도 이제 무명과 가래 위에서의 식 이런 말씀. 예. 그런데 지난번에는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연기라는 게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식을 조건으로 해서 노사까지 가잖아요. 예. 그럴 때에 무명과 행들 다음에 어떻게 식으로 연결되느냐. 말하자면 무명이 있고 행들이 있는데 식은 저쪽에 있단 말이죠. 이렇게 무명과 행들에서 식으로 연결되는 이 과정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적절히 답변하지 못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여자 법우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해피스님이 확정적 결론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연기된 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연기된 식의 실체를 말해주십시오. 이랬는데 제가 적절하게 질문을 이해하지 못해서 답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구에서 오셨던 해관스님, 해관스님께서 이제 도움 말씀 주실 때 식의 실체라고 보지 않는 견해가 참 필요하다. 그래서 연기된 식의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세 분께서 할피스님이 제시하는 연기된 식의 윤회를 말하려면 연기된 식이 구체적으로 무엇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 이 말씀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오늘 발제로 간략하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연기된 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저기 아소카 부부님 나는 불교를 믿는다에서 여러분들 참 우리 밖에 보면 책이 몇 권 있는데 나는 불교를 믿는다라는 책도 있어요. 한 5권 갖다 놨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신 분 가져가셔도 좋고요. 자, 412쪽으로 보여주세요. 네, 그 정도 놓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연기된 식이라는 말을 하자면 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돼요. 아마도 여러분 윤회라고 말하면 그게 식이 윤회하지 않는다는 거야? 다 아는 일 아니냐? 업이 윤회한다라고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지요. 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삶을 좀 봐야 하는데 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중간에 보면 업에 대한 이런 이해 위에서 중생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중생들은 자신의 업이고 업을 잇고 업이 근원이고 업을 다루고 업의 도움을 받는다 라고 해서 몇 개 경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 이제 조금 밑에는 중생이란 말을 나라는 말로만 바꿔가지고 나는 자신의 업이고 업을 잇고 업이 근원이고 업을 다루고 업의 도움을 받는다 라고 해서 몇 개 경 있어요. 마찬가지 중생에 속한 다른 사람 역시 같은 방법으로 이 존재는 자신의 업이고 업을 잇고 업이 근원이고 업을 다루고 업의 도움을 받는다 라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경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말할 때 업을 잇는다. 잇는다라는 말이 뭔가요? 내가 업을 지으면 이 업을 지은 것의 연결점 상에서 나라는 존재가 결정된다. 이런 이야기죠. 뭐 쉽게 보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10악업은 행하지 말고 10선업을 지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게 10악업을 지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 하면요, 두 방향이 되겠죠. 내가 첫째로 남을 해치는 행위를 하면 나한테 해침받은 사람이 언제든 기회만 있어봐라, 내가 너한테 대갚아줄 거야, 뭐 이렇게 업에 대한 대가를 언젠가 감당해야 할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정말로 중요한 거는 업이라는 것, 행위라고 하는 것이 이 행위를 통해서 행위자인 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업을 잇는다라는 요 말, 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행위의 결과로 어떤 상황이 전개돼 가지고 그 전개의 과정에서 내가 지은 행위에 의해서 내가 달라집니다. 내가 한 행위, 내가 지은 업을 이어가지고 나는 악드만이 아니라 연기,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업을 잇는 자라고 하는 주제가 되거든요. 아무튼 경에서 보면 포괄적으로 중생이란 존재도 누굽니까? 업을 잇는 자, 자기가 업지은 대로 변해가는 존재, 이렇게 말해요. 나는 누구냐? 네, 나도 업을 잇는 자, 내가 지은 바 업을 이어가면서 나 자신이 달라져가는, 이게 나라는 존재예요. 이렇게 업을 잇는 자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 경에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말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요점입니다. 자, 다시 삶의 메커니즘으로 다시 올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연기된 식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업을 잇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업을 이어갈까? 나는 어떤 방법이 적용되어 가지고 나의 행위를 이어가면서 달라지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저는 진짜 이 부분 답을 찾아낸 거는 해피스님 커다란 공이다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하고 이어가죠. 훌륭하십니다. 이어가죠. 고맙습니다. 요건 그러면은 여기 연기된 식 관련돼 가지고서 구체적으로 밝히고서 아마 이제 발제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데 이제 질문 받아가시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스님께서 그 찾으셨다는 그 업을 잇는 방법, 어떤 방법으로 잇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님. 네, 업을 잇는데 그 요점은 뭐냐 하면, 행위라고 하는 게 뭐 사실 왜 떠 있는 거잖아요. 내가 행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행위를 하고 나면 그 결과로 행위가 어떤 변화를 가질까요? 아니면 행위하는 자, 내가 어떤 행위를 했어. 그러면 그 행위의 결과로 내가 달라진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사실은 이게 답이거든요. 업을 지으면 그 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업을 지은 자, 행위자에게 이 업의 결과가 영향을 주어서 행위자가 행위의 결과로 달라진다. 요 부분인데요. 이제 여러분 참 보면
우리가 조금씩 주목해 보면 경은 모든 의문의 자리에 답을 줘요. 자, 그래서 보면 여러분 우리 책에 450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만 저기 동은 스님 오셨나요?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스님. 네, 편히. 자, 450쪽. 안구타라니까야 세세 모음의 77번 존재경 1번이라고 나와요. 여기 식의 머무음이란 개념이 있는데요. 식의 몸통은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조금 아래쪽에서 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난다 존자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께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난다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존재라고 불립니다. 참으로 대덕이시여, 얼마만큼의 존재가 있습니까? 여기서 존재는 12연기의 10번째 지분 유입니다. 바와. 부처님 대답입니다. 아난다요, 욕계로 이끄는 식이 없다면 그래도 욕계 존재가 나타나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아난다요, 이렇게 업은 밭이고 식은 씨앗이고 가래는 양분이다.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인 중생들의 식은 낮은 계, 달리 말하면 욕계가 되죠. 낮은 계에 머문다. 이렇게 미래에 다시 존재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존재를 욕계 존재, 색계 존재, 무색계 존재, 삼계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런 표현입니다. 욕계의 존재. 우리가 지금 인간이다라고 불리는 존재 상태잖아요. 인간이란 존재는 욕계에 속한 존재죠. 이런 존재라는 것을 말할 때 왜 내가 욕계의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태어나 있을까? 라고 하면 부처님, 욕계로 이끄는 업이 없다면 욕계의 존재가 나타나겠느냐? 라고 해서 욕계로 이끄는 업이 있다. 라고 욕계 존재인 인간의 태어남에는 그 존재 속에는 욕계로 이끄는 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업이 지어지면 그 업의 레벨에 맞는 존재가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밑에 이렇게 업은 밭이고 식은 씨앗이고 가래는 양분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메커니즘요. 여기 이제 보면 신업, 구업, 의업. 네. 신구의 삼업, 업이 있어요. 이 신구의 삼업이 무명과 가래에 오염된, 달리 말하면 유비적인 업을 지시하는 말이 연기에서는 9번째 집착이에요. 집착이라는 게 단순히 개념적 집착이 아니고 이렇게 탐진치에 오염된 행위 해서 신업, 구업, 의업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업이 있을 때 이 업의 수준에 따라서 존재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표현이 식이 있어요. 식. 자, 업은 밭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식을 씨앗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가래가 양분이다. 밭에
씨앗이 뿌려지고 거기에 양분이 있으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잖아요. 부처님은 연기, 12연기를 말하면서 이렇게 식이라고 하는 것이 밭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다. 그런데 거기에 가래라고 하는 것이 자양분으로 제공되면 그렇게 지어진 업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를 지시하는 말이 식이 머물고 상이 잠재한다 라는 두 가지 결과를 말해줘요. 근데 뭐 상의 잠재는 좀 접어두고 일단 우리가 봐야 하는 거는 이렇게 식이 씨앗으로 뿌려지고 가래라는 자양분이 있는 그런 업이라는 밭에서는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열매가 맺힌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떤가요? 밭에 해당하는 업으로서 열매를 말하지 않죠. 열매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심어진 사과 과수원이 열매로 맺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과수원 땅에 뿌려진 사과 씨가 사과라는 열매를 맺잖아요. 부처님, 식이라는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래라고 하는 중생의 삶에서는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식이라는 씨앗이 머문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특별함의 요점은 식이 뿌려진 상태에서 가래가, 무명과 가래가 있는 중생의 삶의 과정에서 업을 지으면 그 업의 결과로 업이 어떻다가 아니라 행위자인 식이 열매로 맺어지는 요 현상을 말하는 게 식이 머문다라는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경은 그 부분 이어서 말하죠. 이렇게 업은 밭이고 식은 씨앗이고 가래는 양분이다.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인 중생들의 식은 낮은 계에 머문다. 이렇게 미래에 다시 존재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가장 어려운 개념이지만 그러나 이거를 빼고는 연기를, 우리 삶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한 가지 현상이 바로 이렇게 식이 머문다 라는 현상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450페이지로 다시 와볼게요. 450페이지 이제 존재경 밑에 SN 12.64 요거 상류다니까야 12번 상류다 64번 탐 있음경인데요. 자량에 대한 탐이 있고 소망이 있고 애가 있으면 거기서 식이 머물고 늘어난다. 자량에 대한 탐. 메커니즘으로 다시 들려주세요. 탐이라는 게 있고 소망이라는 게 있어요. 가래는 정의가 뭐냐 하면 소망과 탐이 함께한 상태를 가래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이제 탐이 있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량에 대한 탐이 있고 소망이 있고 애가 있으면 거기서 식이 머문다. 그 다음에 늘어난다라는 표현을 해요. 식이 머물었어요? 늘어난다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오온을 말할 때는 색수상행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온이라는 말은 뭔가요? 무더기, 쌓여있는 요거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식을 씨앗으로 이렇게 식이 열매로 머문다 하는 요 부분은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말해요. 그럼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알갱이 하나로의 식이 머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순간만 사나요? 그러진 않죠.
이미 우리가 오랜 세월을 살아왔잖아요. 오랜 세월 매 순간순간 업을 지으면서 그 업의 결과로 식이 머물러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전까지 머문 식들이 쌓여있는 무더기가 있어요. 그게 식온이라는 거죠. 오온이 말하는 식온. 그러면 이전 순간까지 쌓여있는 식의 무더기에 지금 이 순간 하나의 식 알갱이가 머물러서 더해지면 아주 작은 차이겠지만 늘어나죠. 요런 표현. 그래서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그 연기된 식이라는 요 말, 제가 계속 그 말 하죠.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식. 요 연기된 식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머문 식이 앞에 무더기에 더해져서 늘어나면 그만큼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 식이라는 게 아뜸한이 아니고 지금을 더해가면서 달라지는 변화하는 연기된 식이다. 그리고 경은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한다 라고 말하는데, 바로 식과 명색이 함께한 존재가 생겨나는 거죠. 변화한 존재가 생겨나는 거. 자, 요런 방법으로 욕계로 이끄는 업을 지으면 그 업을 이어가지고 중생인 내가 변화한다. 업을 잇는 자인 나가 중생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사실은 뭐 이제 이 개념이 아마도 불교 교리 중에 12연기 중에 가장 어려운 주제일 거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배제하고는 취를 조건으로 유가 있다라는 이 12연기의 연결관계를 말할 수 없게 돼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렇게 되면 윤 교수님 말씀하셨던 거기서 이걸 말해야 되죠. 이렇게 유가 생겨나면, 유가 식 더하기 명색인데 색이 몸이잖아요. 한평생 살아가면서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이런 삶의 과정을 순환적으로 반복하거든요. 순환적으로 반복하고,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몸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식이 몸 없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새로운 몸으로 가죠. 그게 태어남이죠. 요렇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해서 형성되는 존재 상태가 반복적으로 돌아가고, 일생에 한 번 몸이 무너져 죽으면 새로운 몸으로 가는 연결관계, 요게 윤회를 말하고, 바로 이런 순환의 과정에서 행들을 조건으로 이렇게 존재가 형성된 게 순환적으로 식으로 연결되는 요 부분이 사실은 윤 교수님이 말씀하신 행들에서 식으로 연결되는 그 순환 구조로서의 답변이다. 이렇게 봐야 하고, 어쨌든 그래서 연기된 식이라고 하는 요 개념을 세 분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바로 여러분, 식이 머문다라는 이 현상, 부처님의 이런 설명에 의해서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가 삶을 누적하는 이런 방법으로 업을 이어서 연기된 식이 생겨난다 라는 것이 어렵지만 결론입니다. 여기까지요. 스님 감사합니다. 어렵죠. 그렇죠. 제가 정리 한번 하고